스켈레톤 템플릿을 써서 내비게이터 2.0 사용하는 코드고, 자 일단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플러터 크리에이트 템플릿 스켈레톤 플랫폼 iOS 안드로이드 죠. 그리고 플러터 투두 앱, 플러터 투두 앱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코드 플러터 투두 앱 코드에서 열었고요. 전체 화면을 했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스켈레톤 템플릿이 들어가 있죠. 요 플러터 투두 앱이라고 하는 친구에 샘플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샘플 코드를 제거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요 샘플 피처만 일단은 지우고 시작할게요. 샘플 설정은 둘 거예요. 설정은 둘 거고 샘플 페이지만 제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샘플 라우트 네임 하고, 여기도 일단은 플레이스홀더 빈 페이지로 바꾸는 거죠. 샘플 기능만 지웠어요. 샘플 기능만 지우고, 이 주석이 친절하게 달려있긴 한데 영어이기도 하고 너무 주석이 많이 달려있어서 보기가 힘드니까 일단 지우고 설명 하나씩 드리면서 추가할게요. 기능을. 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게 하고 다시 실행해보면 빈 페이지라서 이 아무것도 없는 요 X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싹 정리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샘플 코드 삭제. 이 기능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메인 함수가 시작하는 위치죠. 메인 함수에 보면 세팅이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는데, 메인 함수가 요 세팅이라고 하는 세팅 컨트롤러를 가지고, 세팅 컨트롤러라고 하는 친구를 주입해서 마이앱이 만들어지도록 했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앱에 가보면 마이앱에 세팅을 전달받아서 실행하죠. 이 전달받은 세팅을 가지고 이 세팅에 들어있는 그 테마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줍니다. 네, 너무 크면 또 내용이 전체적으로 안 보여서 보시면 이 앱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리스 위젯이에요. 빌드라고 하는 게 위젯을 만들어주는 친구죠. 근데 여기 보시면 리스너블 빌더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너블 빌더라고 하는 친구가 뭘 해주냐면, 이 세팅 컨트롤러의 프로퍼티, 그러니까 그 값들이 변경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머테리얼 앱,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머테리얼 앱이 시작되죠. 요 머테리얼 앱이 이 세팅 컨트롤러를 메인에서 만들어줬으니까 요 만들어준 세팅으로 인해서 머테리얼 앱이 다시 불러지도록 만들어주는 코드 템플릿을 기본으로 탑재해준 겁니다. 이게 뭐가 되게 복잡하게 있지만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거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일단 페이지를 다 비워놨고, 비워놓은 상태에서 투두 뷰를 하나 만들죠. 새 파일 투두 리스트 뷰 이것은 임포트 스테이트풀 위젯이었 STF 스테이트풀 위젯이고 투두 리스트 뷰입니다. 투두 리스트 뷰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줄 거고, 요 화면에는 스캐폴드 화면을 쓸 거예요. 스캐폴드 앱바 이렇게 만들 거고, 텍스트 투두 앱 텍스트, 이게 그냥 문자열이 아니라 위젯이어야 해서 타이틀 자리에 들어가는 위젯. 투두 리스트 기본적인 설정 하나 넣었고,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라고 들어가 있는 요 위치에다가 투두 리스트 앱을 리스트 뷰를 등록을 할 겁니다. 요거는 렐러티브 임포트로 바꿔줘서 여기다 밑에다 등록을 할게요. 이렇게 추가를 하면 새로 시작하면 홈 화면이 지금 라우트 홈이 머테리얼 앱에 이 보시면 이 머테리얼 라우트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그 홈뿐만 아니라 이 머테리얼 앱이 가지고 있는 여러 페이지들의 그 전화번호부처럼 전체 화면에 대한 페이지 이동에 대해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세팅으로 보시면 요 스태틱 컨스트라고 해서 변경되지 않는 값에 이렇게 인터넷 주소처럼 주소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머테리얼 앱의 제네레이트 라우트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만들어서 넣어주는 그런 일을 해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투두 리스트에도 이름이 필요합니다. 요 스테이트풀 위젯의 이름이 스테이트풀 요 키에다가 이름 스태틱 컨스트 라우트 네임 슬래시, 그리고 앱에도 등록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테이트 위젯에 이렇게 슬래시가 등록이 될 겁니다. 둘 다 키지 말고 아이폰만. 네. 투두 앱이라고 하는 기본 이제 디폴트 경로로 간 거죠. 이 라우트 슬래시라고 하는 게 루트기도 하고요. 이 경로로 앱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설정 페이지가 원래 있었으니까 설정 페이지를 놓고서 이 국제화에 대한 얘기도 살짝 할게요. 앱 안에다가 여기다가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이콘을 하나 넣을게요. 여기에 액션즈의 아이콘 버튼 프레스 함수 아이콘은
아이콘즈 컨스트 아이콘 아이콘즈 세팅스 이렇게 액션즈에다가 정의를 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 버튼이 생겨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하는 걸 시킬 건데 앞에서 앱에서 제너레이트 라우트라고 하는 곳에 세팅 뷰에 대한 라우트를 정의를 등록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이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리스토러블 푸시 네임 컨텍스트 세팅인데 요 세팅을 직접 타이핑 치는 것보다는 세팅스 뷰의 라우트 네임으로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 친구는 임포트를 시켜주고요. 리스토러블 푸시 네임드 요거. 네. 이렇게 하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설정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설정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이 설정에서는 테마를 변경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크 테마, 라이트 테마를 변경하면 내 앱의 색상이 바뀌는 거. 스켈레톤 템플릿을 써서 앱의 기본적인 골격을 잡아주려고 지금 이 방법을 썼어요. 지금 여기까지 추가를 해서 설정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뷰 추가하고 라우팅 변경한 걸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자 다음 그리고 여기에 로컬라이즈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언어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앱을 만들 때 언어 설정을 탑재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스켈레톤 템플릿이 만들어준 것들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케일이라고 하는 서포티드 로케일즈라고 하는 프로퍼티 요 파라미터에 값을 줘서 추가를 해주고요. 요 로컬라이제이션 델리게이트라고 해서 지역화 위치 정보에 대한 추가 정보를 넣을 수 있게 해줘요. 요거는 지금 제가 넣은 게 아니고 템플릿이 넣어준 거죠. 여기서부터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친구는 앱 로컬라이제이션즈 델리게이트라는 친구는 어, 이 앱에서 사용하는 지역화 문자열을 치는 데 사용하고요. 그리고 요 친구들은 제가 적어놨어요. 요거는 푸시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적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머테리얼 로컬라이제이션즈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친구는 이 다국어 지원인데 그 중에 이제 OK 버튼이나 달력의 요일 같은 거, 달력을 그레고리언력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달력을 쓰는 지역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음력이 있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역 정보를 가져오는 이걸 번역하면 지역화인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앱을 처음 딱 만들 때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만들잖아요. 한글로 그냥 문자열로 다 집어넣어서 만드는데 회사 제품으로 딱 넘어가면 그렇게 만들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지역,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처리들을 하고 특히 요 두 번째 거 글로벌 위젯 로컬라이제이션 요 레프트 투 라이트, 라이트 투 레프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아랍 언어는 오른쪽에서 문자가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개발자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문서가 출력될 때 정렬값을 바꿔준다든지 OK 버튼 위치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친구고요. 마지막에 쿠퍼티노 같은 경우는 iOS에서 사용되는 다이얼로그나 데이터 피커에 대한 텍스트 그래서 요 각각의 위임을 담당하는 친구들을 불러와서 그 친구를 불러오게 하면 우리의 앱이 지역화가 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뭐 이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서포트 랭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의 지역 정보를 쓰겠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위임 대상을 선정한 거고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앱에 로케일 정보를 추가하겠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다가 추가해줘야 돼요. 우리 한국어를 추가해 봅시다. 요 한국어 추가하는 걸 좀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 일단은 서포티드 로케일즈라고 해서 한국을 추가하고요. 여기 머테리얼에는 로케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케일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고 세팅에 우리 세팅에서 불러오기로 했잖아요. 세팅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테마 변경하면 테마가 적용되듯이 로케일도 세팅에서 불러오게끔 바꿔줄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세팅에 로케일 정보가 없어요. 세팅에다가 로케일 정보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세팅의 컨트롤러가 이 역할을 다 해줘요. 세팅의 컨트롤러에 가면 여기에 이거 일단 좀 보기 좋게 일단은 쭉 줄여놓을게요. 한눈에 보이도록. 자, 원래는 여기 테마 정보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요 테마 모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테마 모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레이트 로케일 정보를 갖고 get 로케일 정보 하는 친구를 추가해 줄 거고요. 예외가 발생했대요. 한 리로드가 안 됐어요. 오류가 나서 일단은 잠깐 앱을 껐고요. 로케일 정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로케일 정보를 추가하고 있고 추가한 게 로드 세팅 어딨죠? 로드 세팅에서 여기에 언더바 로케일을 서비스라고 하는 건 MVC 패턴이에요. 이것도 잘 보시면 컨트롤러가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고요. 모델 대신에 서비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서비스라는 친구가 모델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서비스는 그러니까 모델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으로 묶어져 있는 어떤 기능적으로 묶여져 있는 형태의 코드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위에 실제로 파일을 쓰는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이 세팅을 위해서 작업 단위의 묶음 컨트롤러는 작업을 지시하는 역할이라면 서비스는 그 작업의 실질적인 동작을 관리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서비스에다가 로케일 정보를 추가를 할게요.
로드하는 코드인데 첫 로드를 할 건데 future async locale이라고 하는 함수는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업데이트하자. 일단은 en 영어를 기본으로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호출되면서 로드 세팅이 메인 함수에서 불리면서 프로퍼티가 정의가 되고 그 정의된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내 앱이 동작하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하나만 더 할게요. 컨트롤러에서 이거를 변경하는 코드 업데이트 로케일. 펑션 업데이트 로케일. 서비스 업데이트 로케일을 처리를 할 거고 서비스 코드에서 여기에 업데이트 로케일을 처리를 할 건데 아직은 여기서 쉐어드 프레퍼런스를 쓸 거거든요. 여기 영구 저장. 왜냐면 앱 설정을 바꾸면 그 설정을 저장할 거니까. 그 코드는 나중에 추가하고 일단 화면에다가 이 코드 변경하는 화면 세팅 화면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패딩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차일드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컬럼으로 바꾸고 여러 개 출력하려고요. 드롭다운 아래에다가 여백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롭다운 버튼 로케일을 설정하는 버튼을 이렇게 추가를 해줄 겁니다. 스펠 틀렸나? 네, 스펠 틀렸네요. 그래서 요 로케일이 변경될 때 컨트롤러 업데이트 로케일 맞나? 로케일 뉴 로케일이 있으면 이렇게 업데이트 로케일을 호출하도록 버튼을 추가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보면 이런 거를 보통 팀장님이나 처음 프로젝트 할 때 개발 리드분들이 세팅을 해주시거나 회사마다 다른데 좀 큰 조직에서는 이런 작업이 되어 있는 회사용 보일러플레이트, 그러니까 기본 템플릿 코드,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 그 시작 코드를 회사에서 갖고 있다가 그 팀한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좀 큰 회사들은 자기네 회사 코드 베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이해를 돕기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뜨는 거 보셨죠? 지금 왜 에러가 났냐? 보시면 어떤 에러가 난 거냐면 그 앱의 타이틀을 로컬라이즈를 쓰려고 했더니 지금 한국어로 바꿨더니 여기서 오류가 났대요. 지금 자, 이쯤에서 로컬라이즈 문자열을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까 델리게이트에서 앱 로컬라이제이션 델리게이트를 추가해 놨기 때문에 내 앱에서 쓰는 언어 설정들을 그 설정된 지역 언어로 문자열을 바꿔주는 작업을 할 건데 그 중에 요 문법이 있어요. 요렇게 앱 로컬라이제이션즈 오브 컨텍스트 앱 타이틀. 요 로컬라이제이션즈라고 하는 폴더 이거 스켈레톤 템플릿이 만들어준 파일이에요. 들어가 보면 앱 en이라고 돼 있으니까 영어죠. 영어에 앱 타이틀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플러터 투두 앱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앱 이름. 자, 그리고 지금 워닝이 하나 있어서 워닝 해결만 할게요. 요게 문법이래요. 구글에서 만든 문법이고 요 골뱅이 두 개로 요 파일의 이름 그 역할을 정의하는 로케일을 정의하는 문법을 하나 추가해야지 에러가 없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영어 로케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이슨 모양의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이슨 파일은 아니고 ARB라고 하는 파일 포맷이더라고요. 구글에서 만든 파일 포맷이고요. 여기다가 한국어를 추가했잖아요. 우리가 ARB 한국어.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복사에다가 여기에 얘는 KO죠. KO 플러터 투 할일 앱. 이거로 합시다. 애플리케이션의 제목. 요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게 약간 주석처럼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문법을 얘네가 만들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여기서도 씁시다. 그 투두 앱의 요 스캐폴드 앱바에서 요 투두 앱이라고 했던 요 타이틀 자리 있죠? 여기를 앱 로컬라이제이션즈 오브 스펙트링 같다. 복사해서 칩시다. 자, 요 친구 로컬라이제이션즈 타이틀을 투두의 타이틀에다가 넣어보면 이렇게 요거는 이 친구가 자동 임포트가 안 되더라고요. 요렇게 제네레이션 이 플러터 제네레이션 코드라고 해서 요 로컬라이제이션 제네레이션이 된 오토 제네레이션 된 빌드된 코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거는 원래 동적 컴파일 타임에 이렇게 ARB 문서로 만들어 놓은 요 지역 번역 데이터를 컴파일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가져다가 쓰는 코드고요. 보시면 플러터 투두 앱이라고 바뀌었죠? 요거에 대해서 내가 로케일 정보를 한국어로 바꾸면 한국어로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를 이게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건 이런 내용은 다 빼고 되게 단순한 딱 그 앱 만드는 부분만 배우시는데 사실 실무로 가면 첫 번째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여기 있죠. 이런 설정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보통은 실무를 열심히 하시는 주니어 레벨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보통은 시니어나 조금 회사에 오래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 계속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술 트렌드를 이렇게 계속 수집하시다가 괜찮은 게 있으면 이렇게 찾아서 추가하고 바꾸고 계속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추가를 하나 하고요. 네, 다국어 지원. 여기까지가 다 지역화를 위한 설정 내용들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래는 테마 적용돼 있고 다크 테마, 기본 테마 적용돼 있고 길어 보였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내용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투두보다는 플러터 앱으로 시작을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고요. 지역화 이런 거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